이번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유행어 있었잖아요. 형석거? 네. 비슷한 발음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준석이. 네. 준석이 버르장머리 없는 건 부모 잘못이 커. 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 부모를 끌어들이냐며 발끈했습니다. 독한 말을 하면 더 독한 말을 해서 주목받으려는 우리 정치. 우리 정치의 버릇이 잘못된 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11월 27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린턴.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미스터 린턴 누구 얘기지? 허주연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난번 살짝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영어 얘기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와 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저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요.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혁신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한 인요한 위원장이 네.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거는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보통요. 이제 저것도 순한 말일 수도 있어요. 도덕이 없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예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쓰지만 저기 나쁜 짓 저지른 청소년한테 어디 버르장머리게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준석이는 도덕이 없고 그것도 준석이라 그랬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까지 이준석 전 대표 부모님까지 거론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혹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 장면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I want to tell you at this point that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도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뭔가 저때 장면이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MBN 시사 스페셜 출연했을 때 직접 그랬잖아요. 섭섭했다고.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그때까지 잘 참다가 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더 이상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 저보다 영어 잘하시네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다음에 환자 발언을 또 합니다. 영어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정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처음에 영어로 하고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멈췄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저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환자 얘기를 하면 또 영어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인요한 위원장은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점점 지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혁신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더 이상 왜냐하면 12월 20 며칠인가가 끝나요. 혁신위원회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뭔가 공을 들여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신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아웃시키고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추동하겠다. 그것이 결국은 속마음을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행태로 봤을 때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를 쓴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잘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뇨한 위원장의 말도 지금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뭐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네. 이것도 역시 또 굉장히 크게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마치 두 사람이 누가 더 소양이 부족한가 지금 대결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네.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또 잘못된 발언을 하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네. 정치하는데 부모 욕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아. 패드립이 이제 패륜적 말싸움이란 뜻인데 패드립이 혁신입니까?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하하, 참 점입 가경 양상인데요.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2년 한 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것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판단은 시청자분과 국민분께 맡길게요. 갑자기 그런 속담도 떠오르긴 해요. 50보 100보, 독인 개긴 뭐 그런 표현도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분께 맡기고 저희는 빨리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보통 우리가 쇼핑백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뭐 고급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 매장이나 등등등. 그런데 전통시장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죠. 우리 전통시장에 또 비닐봉지에 음식도 뭐 재료들 그렇죠. 사오는 그 맛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손에 가득 든 이 여성의 쇼핑백에는요, 원래 쇼핑백에 용도하는 다른 숨겨진 용도가 있었다고 어허.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네, 인천 한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낮 시간인데요. 네. 저희 가게 앞에서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 앞에 까만색 옷 입은 여성 주시하셔야 네네. 됩니다. 여성 네. 두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쇼핑백을 잔뜩 든 여성이 먼저 자리를 저렇게 뜹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자리를 떠났던 여성이 다시 그 가게로 돌아오는데요. 네. 옆 사람 누굴까 일행일까 궁금합니다. 네. 바짝 붙어서 다시 물건을 구경을 하는데 네. 한참 서서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다 또다시 이 여성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성이 걸음을 옮기면서 쇼핑백에서 꺼내는 것 현금입니다. 주머니에 쏙 넣는데요. 이 현금이 뭐냐면요. 조금 전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아, 대박 사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영상과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도 대박 사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봐도 언제 소매치기가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건지 잘 저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네. 저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바로 소매치기였다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저 완전히 뭐 손이 눈보다 빠르다라는 식으로 네. 정말 영상 확인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훔쳤는데 이렇게 착 피해자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쇼핑백으로 시선을 가리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갑을 빼냈다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신고를 받고 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하.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아하. 영상을 보시면 네. 경찰이 일단 시장통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통을 다 뒤졌거든요. 네. 한참 뒤졌는데 3시간 동안 경찰도 포기를 하지 않고 와. 계속 뒤졌습니다. 네. 그러다 마침내 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까만 옷을 입은 저 소매치기범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네, 발견했는데 저 여성이 경찰이 딱 불식 업무를 실시하니까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대면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경찰의 집념이 일단 빛을 발했는데, 아, 근데 최재문 교수님, 그 말은 저 소매치기범이 3시간 동안 딴 데 도망가지도 않고 전통시장을 이게 배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계속 물색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지난 9월에 인천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상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에 팔에 쇼핑백을 일부러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시선을 가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돈을 훔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지갑에 손을 넣기 위해서 다른 데서 보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와. 쇼핑백을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 살 목적은 아예 없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갑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면 쇼핑백에 일단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내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 소매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와. 3시간 동안을 돌면서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경찰이 출동하니까 저 공중전화 부스에 있다가 경찰이 불신 신문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냈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결국 저 사람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자분의 진술도 중요했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에서 저 CCTV가 정말 물증으로 딱 있었기에 발뺌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60대 소매치기범은 여러 전통시장을 돌면서 최소 5명으로부터 지갑과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세상에. 파악되는데 CCTV가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에서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돼 왔던 것 같습니다. 체포 이후에 이 유사한 사안들의 범인이 실제 이 60대 소매치기범이 아닌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낸 것 같습니다. 경찰이 3시간을 찾아다닌 이유도 제 추측에는 한 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열심히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그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나타났다 반드시 잡겠다는 경찰의 의지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상습범이 적용됐습니다. 상습절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 상습절도는 그 자체 법정형도 높고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례가 있다면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자체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 따끔한 처벌 받고요. 우리 경찰분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일일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문을 미시오와 잡아당기시오가 있잖아요. 네. 영어로 돼 있으면 푸시나 풀 네. 이런 거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지난 2020년입니다. 10월 31일이고요. 네. 오전에 한 50대가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업소에서 문을 밀고 나가려다가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밀어떨어진 거예요. 그냥 넘어지기만 했으면 좋은데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뇌출혈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때 문을 밀었는데 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문에 이제 표시가 단기시효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근데 단기시효, 미시효 있어도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단기시효가 돼서 밀어보죠. 근데 이제 안 열리면 다행인데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다 열리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기시효, 미시효가 있는데 단기시효인데 밀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기에 안타깝게도 저 밖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분이 미는 바람에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뇌출혈 등으로 결국은 숨지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저분이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게 고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네.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당시 출입문 안쪽에 단기시효라는 팻말이 붙여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하면 그런 주의를 안 한 건 맞지만 밀어서 다른 사람이 밖에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첫 번째 문제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반투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문 자체가 반투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점. 또 하나는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을 서성거렸다고 해요.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사파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이제 투명 유리처럼 문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당시에는 반투명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 1심 재판부 판결을 듣고 즉각 항소했다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우려면 우리가 충분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과실이 원인이 돼서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걸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반투명 유리 뒤에 누군가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안 보이니까 더 예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된 공소 사실로 일단 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뇌출혈이라는 상해를 일으킨 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를 해요. 그래서 2심 판단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어려웠고 그렇게 세게 민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단 미시오 당기시오 표지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충격해서 뇌출혈에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봐서 사망의 책임까지는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났고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지금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를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저게 이제 지하에 있는 업소의 문이었고 또는 그게 어떤 지하에 있는 건물의 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통 은행에 가면 이 당겨야지 그 현금 출금기를 뽑고 당겨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밀면 닫히잖아, 안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당기시오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도 그게 크기가 크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밀고 가려는 어떤 습관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그럼 그 문을 설치한 건물주나 또는 그 가게 업소의 책임은 일절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묻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산계에서 대폭 감액될 것 같아서 무의미할 것 같고 형사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과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시효라는 표지판을 작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문의 구조 자체를 당겼을 때 열리게만 하는 구조로 설치해두면 그렇죠. 충분합니다. 밀 때는 안 열리게 했어야죠. 은행처럼. 네. 그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일체 법적 쟁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 접어들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시는 업주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는 게 습관돼서 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당겨야 하는 구조에선 당길 때만 밀면 안 열리고 당겨야만 열리게 되도록 문을 조금 설계나 장치를 해둔 꼼꼼함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아직 최종 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 밖에 관심 가지고 이 얘기 들으시면 이런 일도 있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요즘 길 가다가 벽돌에 쓰인 이런 문구, 또 글, 영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용산구 일대 공공장소 사유지 등에서 바로 이런 낚시들, 지금 이갈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갈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를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것저것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영어로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브럭스라고 지금 저 위에 보이죠? BRUX. 장소를 안 가 저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갈이 또 브럭스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갈이는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브럭시즘이 바로 이갈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갈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영어와 한글로 말 그대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잠잘 때 일을 가는 것처럼 이갈이. 이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용어가 지금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려 150여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박 사건인 게요.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 회의를 하는데 저희 제작진 중에 이거 직접 본 사람이 있대요. 하정현 평론가님. 길 가다가. 그렇게 많은 곳에 지금 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네. 저걸 낙서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저런 짓을 했다는 건데 네. 30대 미국인입니다. 어머? 미국인이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라카 스프레이, 뭐 페인트, 특수펜 이런 걸 활용해서 이갈이, 브럭시즘, 브럭스 이렇게 줄줄이 써놨다고 하는 건데 네. 이 미국인이 지난 10월 달에 관광 입국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들어와서 안 가고 뭐예요 지금? 10월 달에 입국해서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SNS 등에서 자기 자신을 이갈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는 그래피티 아트, 예술 행위다라고 하면서 평소 내가 이갈이 방지 장치를 물고 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갈이가 심한데 이갈이가 너무 심각한 질병이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황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 해괴 망측한 얘기요. 그럼 몸에서 털 빠지면 털갈이라고 썼을 거예요? 무슨 놈의 이갈이라고 쓰면서 자기 자기가 행위 예술가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걸? 그래피티 아트라고 하기 위해서는 벽면 등 소유자의 허락을 사진에 득해야죠. 적어도 그 일대 그래피티 문화를 허용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 재물손괴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실제로 경찰도 낙서 신고를 접수한 뒤에 미국인을 특정해 지난 25일 검거했습니다. 출국 정지 조치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낙서가 많고 반복적이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 30초 드릴게요. 허준 변호사님. 저것도 일종의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저 가정집이든 가게든. 저거 직접 지우는 비용은 다 그 피해자분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어허. 재물손괴 유죄가 나면 그 판결 딱 첨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분이 자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면 진짜 그때는 피해자분들 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